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손자를 얻게 된 50대의 젊은 할머니입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가졌다 보니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할머니가 되었네요. 요즘 50이면 한창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나이에 벌써 할머니가 되었다는 게 아직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예쁜 제 딸이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 예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낳겠다고 고생했을 제 딸 생각에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다 큰 딸을 두고 주책이다 싶으시겠지만 그 정도로 제게는 딸이 너무나 귀하고 예쁜 아이거든요. 저는 정말 제 딸을 저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길렀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한다지만 저한테 딸은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저한테 딸이 없었더라면 제가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겨우 24살 나이에 당시 만나던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남자가 달도 별도 따주겠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었었네요. 너무 좋은 사람인 줄만 알고 이른 결혼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망할 놈이 결혼을 하자마자 안면 몰수하고 사람이 싹 바뀌는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던 놈이 임신한 와이프 버려두고 나가서 술 마시고 놀기 바빴거든요. 연애 땐 술 한 모금 입에 안 대길래 전혀 몰랐더니 나중에 보니 완전히 저를 속였더라고요. 옛말에 술 좋아하는 남자 중에 제대로 된 놈 없다더니 제 남편이 딱 그 짝이었죠. 그렇게 처자식 걱정도 안 하고 밖에서 술 퍼마시고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제 눈치를 보더니 언젠가부터는 눈치 보지도 않고 옷에 향수를 묻히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참아야 한다 싶었습니다. 어린 딸을 생각하면 바람난 남편도 참고 살아야 좋은 부모인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아픈 아이까지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을 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놈이 아빠로 곁에 있어봤자 애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걸 말이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안 그래도 딸린 처자식이 짐이라며 화만 내던 남편은 좋다구나 이혼을 하고 저의 모녀를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비참하기도 하고 기가 막혔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 그놈 탓만을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그 후로 저는 제 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 보니 팍팍한 인생 살아가기가 지겨워서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눈에 밟히는 아이 생각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금주옥엽 키워낸 딸은 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엄마 말 잘 들으며 자라더니 얼굴도 누굴 닮았는지 너무너무 예뻐서 어릴 적부터 동네에 저희 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던 딸은 어릴 적부터 소속사 명함들을 줄기차게 받더니 20살이 되어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연예인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쪽도 쉽지는 않다 싶어 말리고도 싶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니 제가 차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방송계에 들어간 딸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배우로 성공하겠다고 단역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촬영 쫓아다니며 고생하는 일도 너무 많았죠. 하지만 그 일은 예쁜 얼굴과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따라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한다는데 가진 것 없는 엄마를 둔 제 자식이 혼자 힘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단역이나 조연에 만족하며 지내던 딸은 돈이 안 되는 배우 일을 서서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쁜 얼굴 덕분에 모델 일도 하고 자기 돈벌이는 어렵지 않게 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진로가 고민이 되는지 딸이 꿈꾸던 것처럼 대단한 배우가 되는 건 거의 포기한 것 같았죠. 그런 딸이 어느 날 제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만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다 싶어 결혼은 한참 나중일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반지를 끼고는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나 프로포즈 받았어. 이거 반지 좀 봐. 너무 예쁘지? 세상에, 반지가 너무 예쁘다. 아, 근데 무슨 반지가 이렇게 크니?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당연히 비싼 거지. 근데 우리 진욱 씨한테는 비싼 것도 아니지. 우리 진욱 씨 이 정도 능력은 있어, 엄마. 그래?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다고. 딸아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히 어느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도 다 큰딸이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사이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그 소식에 놀랐고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20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고생을 했다 싶어서 저희 딸은 웬만하면 좀 늦게 결혼을 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27살 나이에 결혼을 한다니 저는 왠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 왜 벌써 결혼을 하려고 그래? 너 아직 어린데. 요즘 누가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니? 그 남자도 너보다 4살 많다면서. 왜? 그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하시니? 능력 있는 여자들이야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천천히 가도 되는 건데. 게다가 너는 하는 일도 다른데 결혼하면 영영 방송 못하는 거 아니야? 방송이야 뭐 내가 지금도 뭐 제대로 하고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봤자 단역밖에 더 하겠어? 그래도 아직 젊고 기회가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결혼한 건 아쉽지 않겠어? 솔직히 나 일에 큰 욕심 없어. 남들은 취집이라 그럴지 몰라도 이것도 나한테는 기회야, 엄마. 딸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행복이고 기회라며 좋게 이야기했지만 딸에게 기대가 컸던 저로서는 이른 결혼 소식이 괜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젊고 예쁜데 좀 더 있다가 천천히 하면 안 되는 건지 괜히 신랑 쪽에 끌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남자 쪽에서야 예쁜 와이프 얻으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면 좋을 테니 말이죠. 그렇다고 돈 있고 아쉬울 것 없는 남편 쪽에서 결혼하고서도 저희 딸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지원을 해줄까 싶었던 저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좋아하는 딸과 달리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고 저도 괜한 걱정 때문에 딸의 걱정을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거면 그것도 행복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딸아이 말처럼 언제까지 무명배우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딸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결혼도 축복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밖에서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저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돈 많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외동아들이라 하기에 괜히 여자만 있는 우리 집을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그런 걱정과 달리 아주 겸손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저 연수랑 만나고 있는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은 무슨.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데 내가 인사까지 받고 할 게 뭐 있나. 결혼 이야기 나왔다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런 걸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게 제일이니깐. 그럼 엄마. 진욱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연수한테 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못하겠죠. 어머님이 혼자 연수 기르시면서 고생한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 아닙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어머님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저 정도는 돼야 자식을 이렇게 예쁘게 길러낼 수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노력 덕분에 연수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연수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물론 어머님 노력보다는 모자라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맡겨주세요, 어머님. 아유, 그래도 젊은 사람이 어른 비위 맞출 줄도 알고 겸손하고 보기 좋네. 자네 합격이야. 예비 사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온갖 걱정을 하면서 있었는데 곱게만 자란 재수없는 부잣집 아들내미들과는 다르게 어른 대할 줄도 알고 겸손한 예비 사위의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제 딸을 저보다 더 챙기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왠지 안심이 되었고 저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비 사위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저희 딸까지 그댁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면서 얼마 뒤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저희 딸을 반기시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돌아온 딸아이 표정에 안심은 되었지만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제 입장에서는
상견례는 또 다른 걱정거리였습니다. 결혼이 애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의 일이다 보니 그쪽에서 저희 딸은 마음에 들어 하신다 해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찍 남편이랑 이혼하고 평생 혼자 딸을 길러왔는데 저 혼자 딸 시집을 보내려니 괜히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항상 자식 앞에서 못난 어미인 건지 딸아이 결혼마저도 제게는 걱정이고 염려였네요. 이럴 땐 남편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지난 저의 세월이 잠시 후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어디서 아이 아빠를 구해올 수도 없고 딸한테는 저밖에 없으니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비사이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지라 그런 자식을 키우신 사돈분들이 나쁜 분이실 리는 없다 싶었지만 내세울 것 없는 제가 괜히 부잣집 사돈에게 기가 죽는 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가 죽기 싫어서 미용실도 다녀오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빼입었는데도 마음은 덜덜 떨리더군요. 결국 청심환까지 하늘 삼키고서야 상견례 자리에 도착한 저는 제 사돈들 분들을 뵙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부자들이랑 가까이 지내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 때깔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냥 걸어 들어오는데도 왠지 당당하고 기품이 있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뭔가 다르다 싶은 거죠. 안사돈께서는 어디 건지 모르지만 가방도 소박해 보이고 옷도 심플하면서 기금속 하나 안 보이는데도 그냥 부티가 절절 나더라고요. 그 앞에서 수준 맞춰보겠다고 대놓고 명품백 입네 하는 가방을 든 제가 더 초라해질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진욱이 엄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돈.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연수 엄마예요? 내가 어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인사 한마디 하는 것부터 왜 이리 떨리고 걱정스러운지 저는 말까지 더듬으며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예쁜 내 딸 하나 잘 키운 것 가지고 평생 자랑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잘났다 생각한 딸아이를 시집 보내는 자리에서 왜 내가 괜히 기가 죽어있고 벌벌 떠는 건지 귀한 딸 결혼시키면서도 자신이 없는 제가 스스로 못났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수백억 자산가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상견례를 앞두고서야 그 집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예비사이가 작은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냥 강남 아파트 살고 돈 좀 있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씨 집안 몇 대 손에 바깥 사돈이 사업도 크게 하시는지 한남동에 120평짜리 대저택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한남동에서는 아무나 못 산다 그러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안 그래도 돈 앞에서 기죽던 제가 괜히 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남들이야 예쁜 딸이 그런 집에 시집간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반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좋으면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부모 잘못 둔 우리 딸이 괜히 그런 집에 시집가서 기죽어 사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거든요. 친정이 어느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욕은 안 먹을 텐데 저는 딸아이 시집갈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 120평짜리 대저택에 산다는 그쪽 집안과 자꾸 저울질하며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괜히 자격지심인 건 알지만 현실성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걱정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 딸아이를 반대하지 않으셨다니 좋은 소식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자식을 보내야 했던 저는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돈께서 제 걱정에 불을 더 끼얹으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따로 집을 얻어주실 건지 혼수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사돈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저희는 애들 같이 데리고 지낼까 싶어서요. 네? 데리고 지내다뇨? 지금 합가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내 딸 무시당할까 걱정이 태산인데 갑자기 합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돈이 뭘 걱정하실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마 귀한 며느리 데려다가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같은 여자 입장인데 남의 귀한 딸 고생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럼 왜 굳이 합가를...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좋겠더라고요. 저희 진욱이 자기 일하느라 워낙 바쁜 애라 저희도 얼굴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나간다 그러면 아주 영영 집에 안 올까 싶기도 하고 또 괜히 바쁜 아들 때문에 며느리 혼자 두기도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냥 한동안이라도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글쎄요. 그래도 저희 딸아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안사돈께서 저희 딸에게 뭐 어쩐다고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처가살이보다 시댁살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보통 사람들 얘기죠. 집에 방 몇 개 있어서 맨날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집이라면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희 집 식구들은 한 집에 살아도 다 독자적으로 생활해서 같이 식사할 때 아니면 마주칠 일도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들 보고 싶다고 집에서 전화를 다 하겠나요? 연수한테도 제가 귀찮게만 안 하면 불편할 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애들도 좋은 집 두고 뭐하러 나가 살면서 고생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 시댁살이가 편할까 싶었지만 좋은 집 두고 뭐하러 나가 살겠느냐는 안사돈의 말에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집에 인사드리고 왔던 딸아이가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예쁘고 좋은지 몇 날 며칠 동안 떠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부잣집이니 좋은 게 당연할 테지만 자기도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던 딸아이의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얼굴을 봤더니 걱정하는 건 저 하나뿐인 건지 합가시키고 싶다는 예비 시어머니 말씀에도 딸아이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더라고요. 그럼 연수 네 의견은 어떠니? 사돈들 말씀처럼 합가해도 괜찮을 것 같니? 어머님 아버님이 잘 해주시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는 나 보내놓으면 걱정될 것 같아? 아니 뭐 자식 보내면 다 걱정인 거지. 다른 게 걱정이겠니? 그럼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애들만 괜찮다고 한다면 저희는 환영이죠. 사돈, 시어머니라고 다 못된 시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연수 정말 예뻐하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는지 이런 딸 낳으신 사돈이 부러울 지경입니다. 그런 연수를 제가 혼이나 제대로 내겠나요? 아유, 부족한 제 딸 예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저희 딸을 예쁘다고 너무 끼고 돌아서 애가 살림 같은 건 전혀 할 줄을 몰라요. 고운 손에 물도 못 묻히게 제가 키웠거든요. 그래서 괜히 요리도 못하는 애를 괜히 시댁에 보냈다가 실망하시고 문제만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정말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만 여럿입니다. 귀하게 키우신 딸 물 한 방울 안 묻힐 테니 걱정 말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딸처럼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 부잣집에 일하시는 사람도 여럿이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 더 걱정할 게 있겠어요? 사실 그 정도 말이면 안심해야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럼에도 딸 가진 엄마 마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저희 딸을 너무 철부지 어린애로만 생각하는지 계속 마음이 쓰였지만 결국 아이들이 그러겠다고 하니 사돈 말을 믿고 딸을 시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돈이 교양 있으신 분이고 일하는 사람도 여럿이라니까 그 댁에서 저희 딸을 부려먹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며 딸아이의 합가를 받아들였습니다. 합가를 한 덕인지 훈수도 할 필요 없이 결혼 준비도 모두 그쪽에서 하신다니 저로서는 감사하면서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예쁜 딸 둔 덕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잣집에 시집 보낸다고 부러워들 했지만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딸이 그 집에 가서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은 괜한 짓인 것처럼 딸아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초호화 호텔 결혼식에 하와이 최고급 리조트에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즐기며 제가 평생 가도 못해줄 것들을 다 누리며 행복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니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죠. 우리 딸이 나랑은 다르게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구나 싶어 저도 기뻤습니다. 염려하던 것과 달리 시댁살이도 괜찮은 건지 제 앞에서는 늘 시어머니 칭찬만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니? 그럼 얼마나 나를 예뻐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다 좋으시고 다 편하고 좋아. 어머니는 벌써부터 내 건강까지 챙겨주신다니까? 너도 책 안 잡히게 잘하고 있지?
당연하지. 엄마는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 걱정이야? 그럼 당연히 걱정이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구박하면 참지 말고 달려와. 알겠지? 딸아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고 별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는 딸아이의 모습에 저도 완전히 안도를 하며 혼자 된 제 삶에 적응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 키우면서 살면서 외로운 건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분신처럼 끼고 살던 딸을 시집 보내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런 제가 걱정되는지 딸아이가 자주 저를 찾아왔지만 오히려 딸이 집에 왔다 가버리면 그게 더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괜히 잘 사는 딸 발목 잡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그런 표를 딸 앞에서 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 이제 곧 저녁인데 집에 안 가니? 나 오늘 여기서 저녁 먹고 갈까? 뭐? 아니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애가 밖에서 저녁을 먹어? 에이,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부모님 계신다고 밖에서 밥도 못 먹어? 어차피 오늘 진우식 늦을 거라 나도 밖에 있어도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도 늘 바쁘신데 뭐. 이서방은 아직도 그렇게 바쁘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나는 괜찮아. 그럼 너는 집에서 혼자 안 심심해? 다시 방송하고 싶고 그런 건 없어? 그건 이미 다 접은 꿈이라니까. 오히려 엄마가 더 미련이 있는 거 아니고? 나야 뭐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근데 요즘 여자들 어린 나이에 집에 있는 거 답답해하잖아. 너도 괜히 부잣집 며느리라고 자기 꿈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난 괜찮아. 지금도 어머님한테 살림 배우고 요리하고 그런 거 재밌어. 그리고 곧 임신도 할 건데 그러면 몇 년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뭐 임신? 아니 너 결혼한 지 이제 몇 달인데 벌써 임신 계획을 세웠어? 어머님 아버님이 기대하셔서. 그리고 나도 여유 있을 때 일찍 낳고 싶기도 해. 엄마는 나보다 더 어릴 때 나를 낳았으면서 내가 걱정이야? 딸아이 말처럼 저도 일찍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결혼에 실패를 했던 탓인지 너무 일찍 임신을 하겠다는 딸아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30도 안 된 애가 무슨 애를 낳겠다는 건지 이제 막 27살 딸이 제 눈에는 7살짜리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집을 보내놨으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결혼했으면 어른이 된 거고 제 딸이기 이전에 이제는 자기 가족과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저도 괜한 잔소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계획 중이라던 딸은 몇 달 뒤 정말로 임신이 되었다며 제게 기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딸아이의 임신 소식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고질병인지 괜한 걱정은 여전했지만 자기가 바라던 대로 되었으니 좋은 일이었죠. 더군다나 요즘 불임이니 난임이니 말도 많은데 임신이 떡하니 됐으니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이래. 지금 병원에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그래? 어른들한테는 말씀드렸어? 이서방한테는? 우선은 엄마한테만 말한 거라서 아직 아무도 몰라. 근데 병원에서는 내가 자궁이 약한데 초기에는 유산이 쉽다면서 원래 몇 주 정도는 지나야 안정기가 된대.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바로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미리 말하면 뭐 어때서 그래. 자궁이 약하다고 다 유산하니? 왜 벌써 걱정이야. 그냥 어른들 괜히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요즘에는 워낙 유산이 흔하다고 하니까 내가 괜히 너무 걱정이 돼서. 어른들 다들 내 임신 소식만 기다리시는데 임신이라 그랬다가 유산했다 그러면 좀 죄송스럽잖아.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고. 그건 그렇네. 원래 초기 유산이 생각보다 흔하다 하긴 하더라. 나야 네가 생긴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결혼해서 유산 같은 거 걱정할 새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임신이 어려우니까 유산도 흔한 모양이다. 임신 사실을 곧바로 집에 알리지 않겠다던 딸아이는 그 후로 임신 초기를 무사히 보내겠다며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한동안 조심하려고. 그냥 집에 있을까 해.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래. 몇 주만 참으면 된다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근데 그럼 더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임신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식구들도 챙기고 걱정해 줄 거 아니야. 말 안 한다고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별 상관없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요즘 바쁘셔서 나한테 신경 쓰실 겨를도 없으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두 분 여행 가신다 하더라고. 사돈네가 며칠 집을 비우신다는 얘기에 저는 몸조심하느라 못 오는 딸 대신 제가 집으로 찾아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돈께서도 저더러 집에 놀러 오라며 몇 번이나 말을 했었지만 제가 괜히 불편해서 그 집에 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나마 애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억지로 끌려가듯 인사를 드리러 딱 한 번 갔었지만 그때도 워낙 자리가 불편해서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돈댁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사돈네가 집을 비우신다니 제가 그 사이 얼른 가서 딸아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해주자 싶더라고요. 그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먹고 산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도 엄마 집 밥보다는 못할 테죠. 그렇게 딸아이에게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한 저는 사돈이 집을 비우신 날에 사돈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녀간 걸 사돈들께서 나중에 아시면 얼굴도 안 보고 갔다고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딸이 보고 싶었던 저로서는 집이 비어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였죠. 그렇게 두 번째로 사돈댁에 방문을 한 저는 딸아이가 열어준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저번이랑 다르게 집이 텅 비어 허전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떠나셨어? 방금 한 30분 전에 나가셨어.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집에 아무도 없어? 응, 지금 아무도 없어. 엄마랑 나뿐이야. 그럼 일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가 일해주시는 이모님들 휴가 주셨거든. 우리끼리 있는데 이모님들 뭐 필요할까 싶어서.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 나랑 진욱 씨밖에 없어. 엄마도 그게 더 편하지? 어머, 그럼 집에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겠네?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엄마가 금방 해줄 테니까 너는 얼른 방에 올라가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집에 먹을 게 없겠다 싶었던 저는 혹시라도 딸아이가 배고플까 싶은 걱정에 서둘러 밥부터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한 번 왔을 때는 저도 워낙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 집은 주방도 참 크더라고요. 주방 안에 문만 몇 개가 있는 건지 쌀독을 찾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부잣집은 뭔가 달라도 다른지 그 집은 쌀이 주방 옆에 방으로 되어 있는 저장고에 따로 있더라고요. 겨우 쌀을 찾은 제가 얼른 밥부터 안 칠 생각으로 쌀독을 열던 순간 저는 떠난 줄 알았던 안사돈이 주방 안으로 부랴부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뭘 두고 가셔서 돌아오셨는지 안사돈께서는 한참 동안 주방을 뒤져 뭔가를 찾으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말도 없이 딸을 보러 온 상황이라 사돈은 제가 온 걸 모르실 텐데 내가 지금 주인 없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을 해야 하는지 인사를 해야 하는지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주방 한켠 저장고에 숨어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제가 보기에도 이상했거든요. 괜히 서로 오해라도 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와서 인사라도 드릴 걸 그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순간 저는 안사돈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 어디 간 거야? 이거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건데. 호르몬 약은 매일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데. 어머, 여기 있었네. 이걸 완전히 까먹었네 정말. 갑자기 무슨 약을 찾던 안사돈이 주방 한켠에서 믹서기를 꺼내더니 거기에 채소들과 손에 들고 있던 약을 넣고는 믹서기를 돌리시는 겁니다. 여행을 가다 말고 돌아와서 왜 믹서기를 돌리고 있는지 안사돈이 말하는 호르몬 약은 무슨 약인지 저는 안사돈의 수상한 행동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방에 숨어 안사돈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안사돈이 갑자기 저희 딸에게 전화를 하며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가 나다. 집에 있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매번 챙겨주던 주스를 까먹어서 말이야. 여행 가느라 정신이 팔렸는지 깜빡했지 뭐니. 그래서 내가 방금 집에 다시 와서 주스 갈아놨어. 몸에 좋은 거니까 나 없어도 빼먹지 말고 꼭꼭 먹어라. 알겠지? 정체불명의 약이 든 주스를 저희 딸더러 먹으라고 하는 안사돈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알지도 못하는 약을 남몰래 넣어서 먹이는 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안사돈이 내뱉는 말을 똑똑히 듣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괜히 나 없는 사이에 애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내가 괜한 짓을 했지. 아휴. 자식 좋다는 대로 결혼시켰다가 괜히 나만 고생이네. 아휴. 그렇다고 내가 어디 얼굴에 분칠하던 딴따라 기집애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나. 그 몸에서 내 핏줄 보느니
평생 여행이고 뭐고 안 가고 말지. 그 말에 저는 안사돈의 계략이 뭔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호르몬 약은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임신에 문제가 생기는 약일 테고 그런 약을 제 딸에게 매일 먹이며 임신을 못하게 하려 했던 생각이겠죠. 그걸 알게 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딸처럼 챙기겠다는 사돈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런 사돈이 내 딸을 딴따라라고 하며 깎아내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제 딸을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어있다가 지켜보게 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나머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문을 열고 튀어나가 안사돈의 뺨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이게 뭐야? 사돈? 사돈이 왜 여기 있어요? 당신, 그거 뭐야? 지금 그 주스에 뭘 넣은 거야? 뭐라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금 다 들었어. 당신이 내 딸 임신 못하게 하려고 약 넣은 거잖아. 지금껏 그걸 내 딸한테 먹인 거야? 그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생사람 잡네? 그래서 지금 나를 때린 거야? 감히 니깎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적당히 데리고 살다가 핑계 잡아서 괴롭혀서 내쫓아버리거나 이혼시키려고. 그래? 그 여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내 딸을 탐탁치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걱정하던 게 괜한 기우였던 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런 결혼을 시키고 제 손으로 딸을 시집보낸 제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희가 버린 소란에 놀라서 내려온 딸의 역시 표독스러운 자기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색이라니? 엄마 왜 그래? 저는 놀란 딸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임신하고 조심하고 있는 아이에게 사실을 얘기해도 될까 싶었죠. 연수야, 너 저 주스 그동안 먹었었니? 왜 그래? 주스가 왜? 너 그 주스 정말 먹었어? 주스를 먹었냐 묻는 제 말에 딸아이도 이미 대충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저 주스에 뭐가 들었어요, 어머니? 설마 진짜 약이에요? 약은 무슨 약이야? 네 엄마가 헛소리 하는 거지. 헛소리는 무슨. 그럼 당신 손에 그 약은 뭔데? 나도 모르겠는데 저 여자가 네가 임신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건 내가 들었다. 호르몬 약이라니까 아마 피임약 같은 거겠지. 그제서야 딸아이는 자기가 무슨 잘못된 걸 먹었다 싶은지 무서워서 손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에 그 여자에게 더 분노가 일었던 저는 그 여자를 죽일 듯 노려보며 다시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말해요, 사돈. 안에 넣은 약 그거 뭐예요? 설마 그 약 먹고 우리의 잘못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 손주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진짜 당신 가만히 안 둬. 뭐라고? 손주? 그 약이 애 못 갖게 하는 약인데 손주는 무슨 손주야? 우리 딸 이미 임신했어. 당신이 뭘 먹였는지 모르지만 내 새끼를 잘못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딸이 임신을 했다는 말에 그 여자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럴 리 절대 없다는 듯 오히려 저와 저희 딸을 몰아가더군요. 뭐? 임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럼 너는 임신을 해놓고도 여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니? 어머니, 정말 그러신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약을 타줬어요? 그래, 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 왜? 그럼 내가 진짜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일 거라 생각했니?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 그래봤자 어차피 너 같은 건 금방 질릴 텐데 그때 이혼시키려면 애는 없어야지. 역시 제 예상대로 그 여자는 저희 딸을 적당히 팽시킬 작정으로 결혼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는 게 저는 더 없는 충격이었죠. 어쩐지 이상하게 결혼이 망설여질 때부터 예상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부잣집 사모를 만만히 봤던 게 잘못이었던 모양입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더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딸 자식 결혼을 잘못 시켰다는 생각에 저는 제 딸을 데려간 사위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 너머로 사위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
다 들었나? 이제 자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내가 이럴까봐 그렇게 결혼을 걱정했던 건데. 걱정 안 지킬 테니 남의 귀한 딸 달라 그러더니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어? 설마 자네도 내 딸 그냥 가지고 돌다 버릴 생각으로 결혼한 건가? 그런 생각이었으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게. 뭐야 당신? 당신 설마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 지금도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랑 실랑이를 하는 사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사위한테 따져 물을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던 건데 지금 생각하니 전화하기를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저랑 제 딸이 그 사악한 여자 마수에 놀아나 덤탱이를 쓸 뻔했거든요. 하지만 사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알아버렸고 약까지 먹였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왔고 그 사이 밖에서 안사돈을 기다리던 박가사돈까지 들어오시면서 안사돈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런 기막힌 생각은 안사돈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가사돈과 사위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던지 저희 딸을 걱정하기 바빴거든요. 급히 도착한 사위는 임신한 몸으로 약을 먹은 딸을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고 딸은 불안한 마음으로 온갖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딸아이와 뱃속의 아이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호르몬 약 같은 경우가 가끔 부작용처럼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걸 갈아먹여서 아마 효과가 덜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딸아이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딸에게 그런 짓을 벌인 안사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당장 제 딸을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사위에게 최후 통첩까지 날려야 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 편이던 아니던 나는 앞으로 다시는 내 딸 그 집에 안 보낼 걸세. 뱃속에 내 손주가 자네 어머니를 만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야. 양육권 소송을 해야 한다면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할 거니까 자네도 나 만만하게 보지 말게. 앞으로 우리 연수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자네가 이혼 서류를 들고 오던 각서를 들고 오던 알아서 하게. 나 내 딸 그런 여자한테 며느리로 주느니 차라리 이혼녀 만들 거야. 내 말 알아듣지? 협박 같은 제 말을 사위도 모르지 않았는지 사위는 한참 동안이나 제 앞에서 무릎을 꿇다가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사위이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쪽도 많이 당황스러웠겠다 싶었지만 제 딸이 누구보다 소중했던 저로서는 그 여자 뱃속에서 나온 사위도 보고 싶지 않더군요. 하지만 자식은 좀 달랐던 건지 사위는 그 여자와 다르게 제 딸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들고 오던 각서를 써오던 선택하라고 했더니 다음날 곧장 변호사까지 대동해서는 다시는 제 딸이 며느리 도리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게 하겠다는 공증을 받더라고요. 장모님이 이 정도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당장의 최선입니다. 제 아이랑 연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실망시켜드린 건 알지만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남편으로서 연수 잘 챙길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나 이제 자네 말 안 믿을 걸세. 처음에도 자네만 믿고 내 딸 시댁에 보냈다가 이 꼴 난 것 아닌가. 별일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약을 잘못 먹고 잘못 되기라도 했으면 나 정말 자네 안 볼 생각이었네. 특히나 자네 어머니는 지금 당장이라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야. 네, 압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랑 다릅니다. 제가 연수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장모님이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이제는 제가 연수랑 아이 지킬 거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겁니다. 연수가 저희 어머니 만나는 일도 절대 없을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제 딸에게서 남편과 아이 아빠를 뺏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박가사돈까지 저를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니 저도 더 고집을 부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 후 사위는 곧장 그 집을 나와 안사돈이 모르는 곳에 집을 얻었고 딸아이는 걱정 없이 남편의 품에서 무사히 몸관리를 하며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여자가 무슨 행패를 부릴까 싶어 걱정은 되었지만 저도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걸 보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일도 미루고 열심히 제 딸을 챙기는 사위에게도 고마웠죠.
그 여자도 뒤늦게 손자 소식을 궁금해하는 것 같았지만 사이가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야 저도 사이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어쩜 그런 여자가 있나 아직도 열불이 나지만 행복해 보이는 딸의 새 식구를 보며 저도 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교양 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래서 저는 그딴 여자를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어려워했던 제가 바보 같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제 딸을 지켰고 앞으로도 계속 제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